안녕하십니까? 6월 2일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선 2023년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인 5월 4일 한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월 어울림 한마당은 스포츠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친구 간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기를 수 있는 체육대회 행사입니다. 몇 번을 쓰러져도 다시 도전하겠다는 열정과 젊음의 패기가 넘쳐 흘렀던 체육대회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을 이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4일 한월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한월 공동체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한월인의 힘과 저력을 보여주는 체육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자랑스러운 한월인의 상징인 교기 입장을 시작으로 올해 종목으로는 3인 사각, 협동 공튀기기, 이어 달리기, 학년별 줄다리기 종목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전보다는 주로 학급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 경기가 많아 모두의 참여 속에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선생님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이벤트 경기는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열기 또한 뜨거웠습니다.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학생회 체육부장 박지우는 인상적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줄다리기를 하면서 팀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기억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속 영희의 깜짝 등장은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이었으며 정체는 바로 한월고 이사장님 맘이었습니다. 맘이는 우리 학생들이 이날만큼은 학업 스트레스를 날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밴드부, 태권도부, 댄스부의 멋진 공연이 이어졌으며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계주에서 학생들이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고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10학년은 4반이 우승, 1반이 준우승을, 11학년은 5반이 우승, 3반이 준우승을 하였으며 12학년은 4반이 우승, 3반이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활동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우리 모두가 1등이었습니다. 단 하루의 시간이었지만 운동장에서 흘린 땀방울과 뜨거운 열정은 앞으로 수많은 도전을 시도할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디딤돌이자 기회가 되었습니다. HBC 뉴스 이은서입니다. 내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합니다. 함께 참여한 한월 가족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고 한월 홍익인간 정신이 깃드는 멋진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천년의 금서 김진명 작가 초빙 인문학 특강 소식입니다. 김진명 작가는 베스트셀러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작가로 천년의 금서, 고구려, 직지 등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한월고등학교를 방문해준 김진명 작가는 애국가를 좌절까지 부르는 한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받았다라고 하며 2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취재 조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한월문화관에서는 천년의 금서의 저자 김진명 작가를 초청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우리의 뿌리 하늘 살아서라는 주제로 2시간여 진행되었으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역사다라며 우리 고대 한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며 우리의 역사에 관한 관심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추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세상을 읽고 판단하는 인식 능력은 오로지 독서에 이어서만 키워진다고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는 작가와의 대화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11학년 박세롬 학생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소설을 일하는 허구의 도구를 이용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작가는 우리의 잃어버린 고대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소설의 파급력이 더 커서였다며 픽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팩트를 찾아내려는 것이 세상이 소설가에게 준 사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에 맞서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책만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감동, 관중과 작가가 같이 호흡하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초청 특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HBC 뉴스 조재원입니다. 네, 저도 촬영을 위해 가까이서 강연을 들었는데요. 작가님은 특히 독서를 강조하였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이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책을 통해 느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학생이 되라는 작가님의 말씀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매주 목요일 학교 도서관에서는 선생님이 소개하는 책 한월 덕후 발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인지 학생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송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한월관에서 도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벌써 네 번째 속이었고 이날은 황희정 선생님께서 노자의 도덕경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도덕경이란 책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한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이날 황희정 선생님께서는 도덕경의 명언을 소개하고 풀이는 물론 그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 있다며 자기의 고집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 어떤 쓸모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법이라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선생님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는 도덕경을 저 또한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HBC 뉴스 송유정입니다. 네, 한월도쿠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재밌는 소설과 감동적인 시, 고전까지 정말 다양한 도서들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1시 점심 식사 후 도서관에서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인문학의 교양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승의 날 소식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의 주관, 학예부 주최로 스승의 날 편지 쓰기와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였습니다. 스승에 대한 학생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5월 15일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양상을 위하여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 스승의 날입니다. 학생회의 학예부에서 스승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통해 평소 구두로 하지 못했던 말을 글로 작성한 후 전달하여 교우 관계를 개선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스승의 날 편지 쓰기와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이 스승에게 쓴 편지를 읽어주고 신청곡을 틀어주는 라디오를 11학년 최연진 학생과 12학년 손다경 학생이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학생이 진심을 담아 편지를 작성하여 해당 스승에게 전달하였는데요. 이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이해하고 감동하였다고 합니다. HBC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선생님의 행복한 웃음을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다시 태어나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권 추락 때문인데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소통하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생의 인권과 교권 존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윤정윤 부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선생님의 지도에 항의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또 선생님들은 이러한 상황이 교권을 침해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행사되는 권리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교권 신장으로 이어지고 교권 신장이 또 학생 인권 신장으로 이어질 때 아마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실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실이 행복해야 공부도 잘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교권 관련 법령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학습권과 교육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 인권은 학습권으로 또 교권은 교육권이라고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것은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받습니다. 반면 선생님은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권을 가지죠. 이 두 가지 권리가 서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할 때 그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권리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2장 제12조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은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교실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 반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특정 학생의 수업 방해로 선생님과 학생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업의 흐름이 끊기게 되니 결국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교권 침해에 해당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흔히 발생되는 사례 한 가지 보고 더 얘기 나눠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상황에 따른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저희가 함양할 수 있도록 잠시 좀 짚어볼 건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친구들 도연이하고 승환이하고 휴대폰 하니?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두 사람 지금 휴대폰이 보이는데 두 사람 지금 만지고 있는 게 잠시 앞으로 나오세요. 짜증나게 또 계신 거니? 내가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 계속 수업을 방해하고 있잖아. 응? 휴대폰 왜 가지고 있어? 정말 왜 저러? 몰라. 저희 이거 아까 수행평 간다 받았었어요 이거. 그래도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지 않아? 아니 물론 받은 건데. 일단 휴대폰 지금 내고 자리로 돌아가고 선생님이 이번 시간 마치면 돌려줄게. 자, 여기 교탁 위에 올려주세요. 알았어요. 쌤, 저는 좀 싫은데요. 제 휴대폰인데 왜 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그냥 인권 침해로 교육청에다 신고 넣을게요. 휴대폰 본다고 수업 안 들었잖아, 도연아. 아닌데. 그리고 도연이 웃는 소리, 승환이 웃는 소리, 그 소리들이 우리 수업을 방해했어. 친구들도 수업에 집중을 못했단 말이야. 왜 저래? 저 때문에 진도도 못 나오고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학생도 권리가 있는데 왜 저한테 휴대폰 달라고 하죠? 이건 명백한 선생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신고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미술 전공이라 딱히 공부도 필요 없고 솔직히 수업 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해서 답답한데 솔직히 폰을 왜 걷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냥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전 시험도 잘 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쟤네 때문에 공부 집중 안 되니까 아주 짜증나요. 수업에 방해된다고 휴대폰을 넣으라고 했는데 권리 침해라고 신고를 하겠대요. 이런 상황에서 시끄럽다고 얼굴 찡그리는 학생들도 있고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되었나라는 자괴감이 드네요. 네, 영상에서 보신 유형 말고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금 확인한 영상은 우리 교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 외에도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3번에 보시면 불법 정보 유통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에 대한 욕설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선생님을 촬영해서 유포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러한 침해 사안이 접수가 되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 위원은 교사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학부모도 있고 또 지역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모여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심의 결과는 보통 어떻게 나오는 편인가요? 네, 심의 결과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가볍게는 교내 봉사, 출석 정지 등이 있고 심하면 강전이나 퇴학의 처분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교원지휘법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 3월 23일 시행된 교원지휘법은 학생의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 등 교원의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러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네, 나와 친구들의 공부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자제해야겠죠. 예를 들면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수업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수업의 흐름을 끊어놓는 행동, 또 선생님이 일어나서 앉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엎드려 자는 행동, 또 상습적으로 보건실과 상담실을 들락날락 하는 행동, 또 그리고 선생님이 당황하거나 지도를 하는데도 낄낄거리거나 웃는 행위, 이런 행동들이 해당됩니다. 네,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과의 바람직한 소통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서로 상호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예의를 갖추어서 용건을 이야기해야겠죠. 네, 보통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단계로 표현해 볼게요. 처음에 멈추기, 그 다음에 생각하기, 그리고 표현하기입니다. 선생님이 꾸중하실 때는 억울한 점을 말하기 전에 우선 차분히 글로 상황을 정리해 보거나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고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선생님께 섭섭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내 마음이 좀 진정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게 효과적이겠죠? 속상한 부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1부터 9까지 세며 심호흡을 한 후 말을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아주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서 진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친구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존중받는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겠지요.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권보호 책임관으로서 일부 학생의 그릇된 행동이 교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저는 반드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켜낼 생각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행위로 교권을 침해선 안 되겠습니다. 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름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정윤 부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학습권 존중을 위한 교권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2일) 다시 보다입니다. 지난달 5월 셋째 주에 10학년은 해운대 청소년 수련원, 12학년은 경성대학교에 각각 진로체험을 다녀왔으며 11학년은 15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 지역으로 수행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학생 모두 진로에 대해 체험하며 탐색하고 학급 친구들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하늘고 수학여행은 군립현충원 참배가 전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군립현충원에 들러 참배와 비석닦기 봉사활동을 실시하는데요. 진지하고 성숙한 태도로 봉사활동에 임한 자세, 선생님들은 물론 현충원 관계자들도 모두 감탄했다는 후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젠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하늘 홍해 인간의 정신을 실천하는 하늘의 일인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보다였습니다. 10학년과 12학년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고 11학년은 친구들과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기를 바랍니다. 저희 HBC 뉴스는 이번 5월 뉴스를 마지막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즐거운 방학 보내시고 저희는 더 발전된 9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왠지 몰라도